안녕하십니까.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오상기 대표입니다. 이번 글로벌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초청해 주신 이데일리와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난 4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바이러스 질환이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차 세계대전, 한국전, 베트남 전쟁 등으로 인한 총 사망자 수보다 많았으며 수많은 국가가 입은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희 현대바이오의 모회사인 CM팜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경 CM팜의 원천 기술인 유무기 약물 전달체 기술을 이용해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약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결과물로 세계 최초로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를 탄생시켰습니다. 최근 엔데믹이 선언되었지만 코로나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공중보건 위험 상황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된 치료제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인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 치료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한 약물이어야 합니다. 첫째,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효능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표준 위험군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을 포함한 모든 감염자에게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증상을 초기에 개선하여 고위험군의 중증 전환을 막아 입원율과 사망률을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제프티는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임상 2, 3상을 통해 게임 체인저 치료제의 모든 요건을 갖춘 치료제에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프티가 초기에 신속히 바이러스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점과 병용 금기약물이 없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치료제보다 우월한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희 현대바이오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술 혁신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제약사들이 추구하는 원 타겟, 원 드럭 방식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RNA 바이러스의 변이에 대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코로나19가 이전의 신종플루와 같은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제 개발 방식으로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치료제 개발 방식의 혁신에 착수하였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전신은 서울대 학내벤처 1호 기업인 나노하이브리드입니다. 2001년 1월에 서울대 화학과 최준호 교수는 항암제 신약 개발, 신소재 화장품 원료 개발 등의 사업화를 위해 바이오 벤처 기업인 나노하이브리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0년 회사명을 CM팜으로 변경한 후에 현대바이오의 전신인 현대IT를 인수하여 자회사로 두게 되었습니다. 최준호 교수는 국내에 나노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최근 스몰이라는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에 The Next Generation COVID-19 Antiviral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스몰지의 표지 논문으로 추천받았습니다. 최 교수님은 현재 제프티 연구와 임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바이오의 바이오 벤처 정신은 약물 전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항암 신약 연구 개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한화학회장을 역임하시고 무기고분자 분야 최고 석학이신 전 이화여대 석좌 교수 고 손현수 교수님은 최 교수님과 함께 노웰 세라피라는 기존의 항암제와는 달리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 무독성량을 암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기술로 무고통 항암제 1호 신약인 폴리탁셀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연구는 항바이러스의 치료제 제프티와 함께 현대바이오 신약 개발의 두 축입니다. 해외 임상과 글로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곧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회사는 창업 이래 지금까지 바이오 스타트업 기업의 핵심 역량인 혁신과 도전이라는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기존의 바이러스 치료제 방식으로는 변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원 타겟 원 드럭 방식, 즉 특정 단백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방식의 기존 항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로는 변이를 거듭하는 특성을 가진 RNA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숙주표적 항바이러스제 개발만이 진정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물질 개발과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회사가 이미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뛰어들어 임상적 효과와 결과물에 대해 발표를 쏟아내는 시기에 저희 회사는 뒤늦게 코로나 치료제 개발에 나섰습니다. 제프티의 주성분은 니콜라사마이드입니다. 니콜라사마이드는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등 코로나 계열의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음은 물론 15가지 계열 32종의 바이러스에 대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입니다. 그러나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아 글로벌 기업인 바이엘조차 구충제로밖에 개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대바이오는 그동안 어느 제약서도 풀지 못했던 니콜라사마이드의 난제 극복에 나섰습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거듭하다가 무기물 전달체를 이용하여 최초로 니콜라사마이드의 경구 흡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 제프티를 탄생시켰습니다. 저희 회사는 후발주자로 초기 백신 개발 및 진단키트 등 각종 코로나 관련 사업에 해당되는 정부 지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합작법인인 비타브리드 재팬의 지분을 매각해서 그 자금으로 임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종플루 팬데믹 당시에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타미플루는 저위험군, 고위험군을 가리지 않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약물 충돌이 적어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물과 상관없이 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프트는 타미플루와 같이 저위험군, 고위험군 모두에게서 효과가 입증되었고 약물 충돌이 없습니다. 세계 최초로 미국 FDA가 규정한 코로나19 12가지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을 했습니다. 미국 FDA가 긴급 사용 승인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다른 코로나19 치료제의 통계 분석군이었던 MITT 분석군에서는 물론 임상 시험 계획서를 준수한 임상 참여자를 통계 분석그룹으로 분석한 PPS군에서도 코로나19 12가지 증상 개선 효과가 모두 증명된 것은 제프티가 세계 최초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벤처기업의 가치는 제조업처럼 유형자산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특허로 평가됩니다. 현대바이오는 항암제 관련 특허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제와 관련하여 무기물 약물 전달 기술, 니콜라사마이드의 제형화 기반 기술, 제프티 개발 및 생산 기술 등 전 세계 23개 국가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280억 달러, 2023년 약 381억 달러, 4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26년에는 약 510억 달러, 66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파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2022년 매출은 24조 원, 2023년 추정 매출은 10조 원에 이릅니다. 머크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경우 2022년 매출은 7조 원, 2023년 추정 매출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일본 시오노기 제약의 조코바는 긴급 사용 승인 후에 2022년 약 1조 원, 200만 병분의 계약을 정부와 체결했고 2024년 말 미국 승인을 받을 경우 연간 매출 20억 달러, 2조 6천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처럼 현재 밝혀진 시장 규모와 매출만으로도 자국상 항바이러스의 개발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메가톤급입니다. 현대바이오는 작년 9월에 미국 버지니아에 현대바이오 USA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인접한 워싱턴 DC, 메릴랜드주와 함께 미국 바이오 지역 클러스터를 이루는 바이오 헬스 캐피탈 지역에 속합니다. FDA를 비롯해 미국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 등 보건정책기관 및 존스홉킨스 등 유수의 연구기관들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이곳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바이오는 세계 최상위권 임상 수탁기관인 미국 IQV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미국 현지에서 코로나19는 물론 원숭이 두창, 롱코비드, 인유 두종 바이러스 등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로 신속히 허가받을 수 있도록 FDA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2023년 8월 NIH,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와 치료제가 없는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 10개에 대한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제프티는 각 바이러스별 세포 실험 또는 동물 실험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바로 임상 이상으로 직행을 하게 됩니다. 임상 이상까지 드는 모든 비용은 NIH가 부담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천억이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허 및 권리는 현대바이오 USA가 모두 가지게 됩니다. 현대바이오의 기술과 제프티의 범용 가능성을 세계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현대바이오는 NIH와 손잡고 미래 호흡기 바이러스 팬데믹을 대비한 범용 항바이러스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K-팝에 이어 K-바이오가 세계를 선도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다른 한편으로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치사율이 높은 바이러스 질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최근 현대바이오의 모회사인 CM팜이 연세대학교 감염내과 최준영 교수와 공동으로 실시한 세포 실험 결과 제프티가 살인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증후군 SFTS 치료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SFTS는 금년 1월경 영국 보건당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질병으로 꼽았고 WHO가 2017년에 긴급히 치료제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질병으로 선정한 질병입니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16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그중 30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평균 치사율이 18%나 됩니다. 현대바이오는 당국과 협의해서 연구자 임상을 실시하는 등
제프티가 SFTS 치료제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길리어드와 모더나가 바이오 스타트업에서 메이저 제약사로 거듭나게 된 공통점은 긴급 사용 승인이라는 정부와 허가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개입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프티가 신속히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현대바이오는 길리어드와 모더나를 뛰어넘어서 K바이오의 BTS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는 물론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세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